혹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좀 시끄러운 기업이 하나 있죠.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뭐 저희가 이제 따로 뭐 K찬스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좀 급락을 했었고 이제 어떤 임상 결과에 따라서 좀 이제 노이즈가 많이 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이제 오히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한양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또 이제 새로 또 이제 저희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저희 또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좀 덜어드리고자 좀 이제 요 관련해서 유한양이 참 우리 셰이님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눌 건데 지금 그 요번에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다. 네, 다 목표 그 이제 그 주된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시간에 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다 예상치보다. 네. 그런 이제 노이즈로 어저께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한양행이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좀 약간 투자처로 네, 돈을 네. 좀 이제 캐시플로우가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많이 좀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꽤 많이 좀 투자를 제 주변에서도 네, 좀 네.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많이 빠져서 네. 좀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또 이제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네.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어제 오전에 이 이제 초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이게 초록이 이제 어떤가 하면 이게 이제 에스모라는 이제 학회에서 이제 이 얀센이 이제 발표하게 될 내용인데요. 논문 내용인데, 근데 이제 보통 학회 전에 이제 초록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이 마리포사라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약이냐 하면 그 우리나라에 이제 오스코텍이란 기업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오스코텍이 이제 그 지금 그 유한양행의 랭라자라는 약을 이 오스코텍이 이제 원래는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유한양행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랭라자가 사실 그 백본 전에 이제 제가 보로노이에서 이제 보로노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랭라자의 백본이 그 지금 이제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타그리소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랭라자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타그리소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이 얀센이랑 손을 잡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독 이게 약을 하나만 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병용 투여를 해서 이제 우리 타그리소를 한번 잡아보자 네. 라고 해서 이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마리포사라는 게 이 유한양행의 이 랭라자와 그 얀센의 리브리반트 이제 이 두 가지 약을 병용한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실험의 목표는 타그리소 대비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나오냐 사실 그게 목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보다 안 나왔다. 네.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면 네. 뭐 안 나온 건 아니었죠. 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요 부분인데 요거 다시 이따가 설명드리고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여기 MPFS라는 지표인데요. 이 MPFS라는 게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 이제 이 암이 뭐 더 커졌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사망한다거나 그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타그리소가 16.6개월, 근데 이 마리포사가 23.7개월, 무려 7.1개월 동안이나 뭐 더 이제 연장이 됐다. 네. 사실 이 수치만으로는 되게 좋잖아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봐서 타그리소를 먹으면 너는 16.6개월을 살 수 있고 리브리반트랑 랭라자를 먹으면 23.7개월을 살 수 있어. 너 뭐 먹을래? 당연히 이걸 먹겠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얀센이 9월 말에 이제
자기가 임상 이제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유의미적인 결과가 나왔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이 MPFS 지표가 25에서 30개월까지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25에서 30개월보다 못 미치니까 어저께 이제 그렇게 매도가 쏟아졌던 거죠. 일단 23.7개월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잘 나왔음에도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못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좀 이제 나왔던 부분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또 이제 관점은 유한양행이 최근에 공매도 정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었던 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5할날이라고 객관적 반응률인데, 그러니까 약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이 얼마나 잘 들었나. 이거는 사실 크게 이제 차이점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MDO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지표 또한 그 반응이 이제 얼마나 지속됐나 했는데 이게 훨씬 더 길게 지속이 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사실 결과가 되게 잘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하나가 이 MPFS라는 지표가 이제 시장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좀 매도를 했고, 그리고 30일 정도 되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컸을 텐데 사실상 뭐 그거에 조금 이제 덜 미치는 수치가 나오면서 약간 좀 이제 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또 바라보는 관점이 또 이제 플라우라 2인데요.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약물이거든요. 이 타그리소만으로 이제 연매출 지금 한 7조 정도 하고 있고 내년에 한 10조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플라우라 2가 타그리소와 화학 항암요법을 병용해서 진행을 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 마리포사가 플라우라 2에 비해서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화학 항암요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걸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치료제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건데, 화학항암요법이라는 것은 다들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항암 치료하고 하면 막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물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마리포사랑 플라우라 2랑 이제 뭔가 지표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이번 초록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작게 쓰여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밑줄 친 부분이 이제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마리포사가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설사를 제외하면은 부작용이 좀 더 컸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효능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작용이 크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안티코아귤런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항응고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 중에서 좀 심각했던 것이 이제 그레이드 1, 2 정도의 이제 정맥 혈전 색전증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근데 이 안티코아귤런트를 이제 처치를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 그래서 뭐 이 초록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 23일 날 이 에스모에서 이 전문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전문에서 이 독성, 안정성에 관한 실험의 그 데이터를 보고 정말 이게 괜찮은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제 좀 독성이 좀 심하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그때 가서 사실 좀 시장이 반응했어도 됐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미리 좀 빠진 것 같고. 그런데 시장이 좀 현재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유한양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거기서 차익 실현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늘 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시장 맞아요. 분위기 대비해서는 미리 좀 두드려 맞은 그런 이제 느낌이긴 한데, 이제 결국 이제 23일 날 전문인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게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전에 뭐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좀 안정성에 그래도 좀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조금 타그리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그런데 이 의사들이 아무래도 약물을 새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환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게 이제 나중에 시판된다 하더라도 타그리소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항암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마음대로 내가 이 약을 처방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는 타그리소를 1차 약으로 지금 이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포사가 타그리소 대비 효능도 좋고 안정성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타그리소가 아닌 이 마리포사로 이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얀센이 지금 그 10조 규모의 그 시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유한양액은 국내에서 뭐 한 시장을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오스코텍은 또 한 10%의 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다음 주에 그 안전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이런 약물, 신약, 이제 임상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이제 외신에 나오는 어떤 뭐 논문 자료들, 그리고 이제 학회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좀 이제 어려운데, 네. 그래서 좀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좀 이제 썩 이게 그렇죠. 편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찾아보는 방법들, 뭐 팁 같은 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 개인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사실 뭐 리포트 같은 거를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리포트에 보시면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거의 다 대부분이 의학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네이버 검색하면 뭐 안 나오는 거 없으니까 네네. 의학 용어라고 하면은 설명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약이랑 네네. 도구 같은 것도 다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맞아요. 이제 그 간호대나 좀 이제 의대 수련생들이 네. 네이버 그 보고서 네, 시험 네, 준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 왜 클로바 X 그 나왔잖아요. 저도 그 자주 쓰는데 되게 설명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통해서 추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주요 학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도 이제 되게 큰 학회인데, 그런 학회 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학회에 이제 국내에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했으며, 그리고 그 참가한 기업들이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학회 전에는 초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록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아무래도 전문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번역기를 돌리면 네. 이제 금방 나오니까요. 맞아요. 네, 그럼 참 되게 번역 잘해줍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그 챗GPT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이제 정보의 좀 이제 우위성을 좀 가져오기가 개인들이 조금 이제 편해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바이오는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에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어떤 바이오 임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